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부엉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1년 5월 11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서적에 대한 안내인데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초보자부터 경력자까지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 매매 기법 여러가지 전달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주식 관련 서적 가운데서 가장 내용 측면에서 볼만한 그런 책이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사실 서적들이 나와 있는 게 대부분 약간 읽고 나면 허무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많이 알려진 얘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께서 또그 리딩을 했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토대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전부 다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주식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적을 구매하시고 이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점 리뷰 작성, 교보문고나 예스24에서 책 구매 후에 리뷰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50 홈페이지에다가 시청 후기에 리뷰 사진을 인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에 인스타 또 트위터 이런 SNS에 해시태그를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또 50 홈페이지에 작성을 인증 사진을 올리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무료 시청 혜택을 드릴 예정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고요.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약했죠. 등락의 원인을 보면은 역시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수급이었는데요. 역시 코스닥은 코스피를 따라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의 원인을 보면은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거의 최악의 수급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수급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시 해외 증시죠. 어제 미국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다우존스, S&P 500이 장 초반 중반까지는 괜찮았는데 막판에 나스닥이 워낙 급락하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이사항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이 지수가 이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은 종목들의 흐름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장 막판으로 가면서 좀 회복됐습니다만은 장 중반까지는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했죠. 하락 출발 후에 하락 마감했고요. 상당히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좋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오늘 좋지 못했어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역시 코스피 코스닥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많이 매도를 했어요. 오늘 보시면은 자, 선물 쪽에서 만기약 이상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2조 이상 매도를 했어요. 자,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개인들만 매수를 했죠. 개인이 3조 이상 매수를 했던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자, 쭉 이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2월까지 2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너무 많이 올라갔네요. 어쨌든 2월에 한번 이런 흐름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조 8천억 당시에도 매도를 했었고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했었던 그 흐름 역시 2월 26일에 3조 7천억 매수를 했었는데 이후에 처음입니다. 이렇게 심하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기관도 매도를 한다 그러면 역시 좋지 못하겠죠. 수급적으로 최악의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상당히 좋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급이 굉장히 좋지 못했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좋지 못했어요. 다우존스도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결국은 하락 마감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반까지 좀 버텼는데 결국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이 굉장히 약했어요. 나스닥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인데 최근에는 나스닥이 뭐 약간 그 동래북이 된 그런 느낌이에요. 금리 인상 관련한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하락했었고요. 또 인플레이션 관련한 우려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문제는 기술주들이 그동안 너무 심하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그동안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격 메리트가 있었다면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겠죠. 다우나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약간 악재성 그런 이슈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왜냐면은 다우존스 S&P 500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어제도 돌파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나스닥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양스러운 부분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굉장히 약했어요. 삼성전자 분봉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약했어요. 그런데 대형주 보십시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초반이었어요. 삼성전자는 자 저점이 거의 마지막에 찍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형주들은 상대적으로 강했다. 뭐 물론 철강금속 업종이 강하게 움직이면서 그런 면이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래도 모든 업종들이 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지수의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인 어떤 결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크게 이렇게 반등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한 가운데서도 지수가 초반 저점 이후에 계속 버텼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특이사항은 역시 철강금속 업종, 철강금속 업종이 최근에 강하죠. 종목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에서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철강 업종은 당분간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뭔가 이걸 대체할 만한 확실한 그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이쪽 업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철강금속 업종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보면은 종목 흐름이 상당히 약했어요. 그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뭐 20%대 그 정도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나마 막판으로 가면서 조금 좋아졌는데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입니다. KG, 동부제철, 자, 그리고 네이처셀 두 종목 골라봤습니다. KG 동부제철은 철강금속 업종에 있는 종목이죠.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미보유자는 같은 업종의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자. 지금 업종이 전반적으로 잘 움직이니까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 그리고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KG 동부제철 이미 많이 갔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뭐 조금 더 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적당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조정 시에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이 업종에 있는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흐름이 나올 때 그 업종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바이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또 가는 흐름이고 오늘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좀 조정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없는 분들은 조정을 받을 때 아래쪽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유료회원 매매 결과입니다. 현물 크라운 혜태홀딩스 우선주 19,800원에 매수 후에 홀딩 중인데요. 지금은 다양한 테마를 공략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크라운 혜택 홀딩스 우선주 이 종목은 19,800원 여기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여기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에서 정확하게 추천을 했는데요. 단기에 100% 이상 갔죠. 그런데 매도를 안 시켰습니다. 왜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이고요. 여기에서 뭐 하락하면은 더 하락하면은 그냥 추가를 하더라도 기다릴 생각이고요. 아니면은 번져놓으면 정리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작은 수익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고요. 최소한 다시 100% 이상 상승을 했을 때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조금 더 끌고 갈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조정을 계속 받는다고 하면 아래쪽까지 내려오면은 없는 분들은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지금 일단은 단기 저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도 30% 이상 수익권이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얼마에 매도를 할지 수익을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단기 조정 후에 반등 예상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요. 사실은 미국 시장이 결정할 가능성이 큰데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크게 엄청나게 계속 밀린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애매한 상황인 게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밀리더라도 최근 저점 이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의 흐름은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응 전략은 이렇습니다. 현물은 바이오 그리고 철강 관련주들, 철강 업종이 좋으니까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양방향 단타를 반복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스피가 약간 애매한데요. 왜냐면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은 별로예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게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였는데 나스닥이 지금 약해요.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좋은데 나스닥은 약하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미국 시장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고 봤을 때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기의 소폭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또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파생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박스권을 뭐 이 정도로 그려놓고 위아래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시 철강 쪽에서 종목을 골라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1년 5월 11일 일일 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